네, 정부 여당과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담은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를 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파업은 일단 어땠지만 전공의들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는지, 또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어떻게 방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과제는 참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자, 드디어 정부와 의협이 일단 파국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법안이 원점화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 앞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행히 이제 이 부분 합의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취지대로 지금은 의료계, 국민, 정부 모든 협의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거나 종식이란 요새 거의 불가능하다 그럽니다만 안정이 된 이후에 이 문제 공식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을 좀 제 논의를 계속하긴 좀 당장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의정 협의체를 우선은 구성을 하고 그런 의정 협의체를 구성한 그 이후에 이 문제를 같이 의료계와 정부가 공론화하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네, 당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전공의 를 비롯한 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업무 복귀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또 번복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매우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역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셔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부분 대한전공의 협의회와 이 의협 집행부 쪽으로 많은 이제 의협 내부의 문제는 의협 내부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서 어제 대한전공의 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회원들에게 그 입장을 알리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업무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부분을 존중하고 그 부분을 가고 또 의협 집행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은 계속 인정하자라는 걸 대체적으로 인정하고요. 네네,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또 의대생들의 그 국시 거부, 이게 한 차례 연기됐는데, 내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시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 저도 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좀, 매우 걱정스럽고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이제 의과대 학생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이제 교수들, 그리고 또 의료계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원점에서 다 모든 점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과대 학생들과 같이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들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이 투쟁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들에서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부 합의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소통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합의되는 과정에 대한 절차가 좀 적절하게 원만하게 좀 진행되지 못했던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대생들하고 잘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한 엄중한 시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새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발할 만한 어떤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점 때문에 네. 국민들의 실망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 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또 그런 많은 의사들도 단독 인식하고 있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떻게든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선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료계, 방역당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 그리고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의료계 내부도 예. 모두 다 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점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의료계도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입니다만 정부와 또 국민 여러분도 같이 연대와 신뢰와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같이 모두 다 노력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이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방역 때문에요.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더 연장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확진자 수는 다행히 조금씩 좀 줄어들어서 100명대 중반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꺾이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계속 꺾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예.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 5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경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추세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감소하는 경향이 거의 열흘 정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소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정부 당국이 밝혔듯이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이 목표는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규 확진자가 100명까지 100명 꼭 101명이다 99명이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100명 정도의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된다면은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또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여러 가지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즉 100명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저도 이 의료계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항상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라는 얘기를 국민 여러분께 너무 많이 드려도 죄송한데요. 이제 항상 오늘의 시점에서 앞으로 일주일의 전망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그런 상황에 전개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이 이 모든 코로나19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전화 연결할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말씀인데 네. 일반 국민들은 또 당연히 지금도요.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백신 또는 치료제 이게 언제 정말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인가 이런 궁금증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의료계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세계보건기구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를 내년 중반, 즉 6, 7월 정도 돼야 전 세계에 안전한 백신이 보편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공급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개발은 그러면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개발돼서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갖춰서 보급까지 되는 데는 최소 반년 이상은 걸리니까 그런 전망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된 백신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이제 그것과 시장에 나오는 것과 이제 보급과의 이 시간적 격차는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일각에서
또 일부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좀 예. 백신이 지금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은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는데 이 부분은 좀 성급하고요. 그 예. 부분은 안전성이 확실하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항상 이 백신 말씀하실 때마다 안정성에 방점을 두십니다. 이게 예.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안정성 부분은. 네, 아시다시피 백신은 예. 이 아프신 분이 맞는 게 아니고 건강하신 분도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예. 전 세계 인구의 최소 40에서 50%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십억 명이 맞아야 됩니다. 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예.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요. 5천만 명 중에 1%의 부작용만 있어도 50만 명, 예. 0.1, 0.01%의 부작용이 있어도 5만 명, 5천 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전성 문제는 치료제보다도 더더욱 중요하게 모든 가능성, 아주 희귀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 이슈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백신의 특성입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통상 3상 단계를 정확히 거쳐야 규명해야만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안전성 체크를 하는 것이 임상시험 3상인데 예. 이 3상 시험 그런 면에서 수만 명대 단위의 검사를 해야 될 뿐더러 예. 장기적인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검사를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관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단기 부작용 이외에. 네. 근데 이제 3상 시험에 들어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약 9개 정도의 백신 후보 물질 전 세계적으로 네. 임상 시험에 3상에 들어갔는데 이제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한두 달 관찰했다고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이제 추석 연휴 이달 말일에 시작됩니다. 이제 네. 정말 민족의 대명절인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어떤 100명대 선도로 떨어지는데 성공할지라도, 뭐 이렇게 해서 예.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좀 완화되더라도, 만약에 또 이 우리 추석 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상황이고 이동이 있고요, 크게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추석이 혹시나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또 안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우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따라서 추석 이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또 지역 간 전파를 좀 어떻게든지 좀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면 사실은 사회 봉쇄가 됩니다. 예. 교통 통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좀 근간으로 네. 이 추석에서의 이런 이동 확산을 좀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금년 이 추석만큼은 연휴만큼은 성묘를 가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전통 행사와 관련된 예. 이 지역 간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이 공공교통수단, 철도나 좌석버스, 시외버스나 예. 많은 부분들은 네. 탑승률을 50% 미만으로 내리거나 예.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간접적으로 교통량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의 좀 자발적 참여와 이해와 협조를 통한 이번 추석에서의 이런 이 지역 간 이동, 집안 간의 이런 전통 행사와 참여에 대한 부분은 예. 적극적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